안녕하세요, 다니꼬입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가뿐하게 5km를 걷고 6,800보를 걷고 온 다니꼬입니다. 땀이 송글송글 나요. 제가 평일에는 아이를 데려다 주고, 그리고 동네 내천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바퀴 반을 돌고 큰 길로 해서 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4km, 5km 정도를 아침에 걷고 오고요. 오후에는 아이 하원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또 한 2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7, 8km 정도 걷는데, 이제 어느 정도 몸에 익었으니 이제 2바퀴를 다음 주부터 돌아볼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주 근황, 이번 주 근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뒤에가 좀 어수선합니다. 신랑 밥 차려주고 정리를 안 해가지고 어수선해요. 죄송합니다. 자, 저번 주 근황은 어쩌다 보니 아이가 4일 동안 어린이집 체육복을 입고 등원을 하였습니다. 월요일은 체육, 화요일은 축구한다고 갔고, 수요일에는 스승의 날 겸 부처님 오신 날, 그래서 쉬고, 목요일에는 텃밭 체험 가고, 그리고 금요일에는 도덕산에 숲 체험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4일을 어린이집 원복을 입었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기가 그 이뮨 비타민 갈색 그거를 터트려 가지고 여기 이렇게 더러워졌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서 130 사이즈의 체육복, 반팔 체육복을 주문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그거를 받으면 또 돈을 추가로 더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번 주 근황, 이번 주는 중간에 안전 문자가 와가지고 끊겼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안전 문자는 여기 옆 동네에서 비닐하우스에서 불렀다고 안전 문자가 왔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 운동하고 이제 걸어오고 있는데 갑자기 소방차가 에잉 하고 지나가길래 경기 안전 대동여지도였나 그 앱이 있는데, 그 앱으로 보니까 불이 났다고 돼 있는 거예요. 9시 28분에 불이 났다고 돼 있어서 혹시 이걸까 했는데, 지금 안전 문자로 그 동네에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으니 여기는 피해서 가거나 아니면 문을 닫고 열지 말라고 그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여튼 이번 주는 딱히 근황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시아버지 병원에 갈 예정이고요. 요거는 뭐였지? 실버 뭐였는데? 그 드롭스 디자인의 옷입니다. 캐시미어 실의 아크릴인데 입을 게 없어요. 뜨개질한 게 입을 게 없어서 요거 소개시켜 드리고자 이렇게 입었습니다. 드롭스 디자인이고요. 이쁘죠? 너무 이쁘죠? 제가 드롭스 디자인을 되게 좋아해요. 이쁜 것도 많고, 근데 이 요크다 보니까 이게 앞에가 이렇게 짧으면 뒤에는 이렇게 내려가 있는 게 싫어서, 이제 다음에 뜨게 되면 이 목에 있는 고무단은 뒤쪽에서 경사뜨기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되고 뒤에도 조금 더 올라와서 이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하면 옷이 땡뚱하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쁩니다. 이거 페어아일, 가로 페어아일 했고요. 이 세로로 하는 안타르시아, 그거는
어렵더라고요. 저는 실 정리하기도 실도 엄청 꼬이고 정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제일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페어와이를 할 때 한 코마다 실을 엮어서 이렇게 뜨는 편이에요. 이게 더 장력 조절하기도 편하고 뒷부분도 이쁘게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뜨는 노프릴 스웨터는 소매는 다 떴고요. 소매는 평단뜨기 해서 꼬맸습니다. 옆에를 꼬맸고, 평단뜨기가 좋은 게 여기가 안 벌어져요. 여기를 제가 안 벌어지게끔 잘 꼬맬 수가 있어서 그게 좋고, 그냥 연결해서 뜨면 여기 구멍이 나니까 그게 조금 싫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코를 틀리기 싫어서 이렇게 무늬를 넣었는데 밑에는 또 메리아스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코수가 틀렸어요. X 스몰 사이즈를 떴는데 전체적으로 코수가 2개에서 4개 정도 더 늘어난 상태여서 그냥 떴습니다. 뭐 1개, 2개 차이는 뭐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뜨고 있고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뜨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완성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추측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현재 야나트 흰색 실은 이게 4볼째, 그리고 스미니트 실은 50g씩 감아봤는데 이게 2볼째입니다. 아마 저기는 스미니트 실은 한 150 안 될 것 같고, 야나트 실은 여기 50g이거든요. 50g인데 벌써 지금 4볼이 들어갔으니 앞으로 3볼이 더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면 야나트 실은 깔끔하게 다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3볼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다 쓸 예정입니다. 좀 길어지더라도 다 써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다시 페어와이를 떠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잡담. 오늘은 제가 일했었던 알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알바예요. 원래는 그 일을 하다가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어가지고 전에 얘기했던 그거 말고 또 다른 일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할까 했는데, 그 얘기에 짧게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짧게 얘기하면 일면식도 없는 회사 지사의 사람의 와이프가 저를 내연녀로 의심을 했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3주 동안 4kg가 빠졌고 6개월 이상을 위궤양 때문에 약을 먹었고, 그리고 유산을 했던 일이 있는 그런 거라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어차피 다시 생각해도 제가 스트레스 받고 기분도 안 좋고, 그래서 얘기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궁금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사건이 좀 길어요.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은 일했던 얘기입니다. 저희 동네에서 일했던 얘기가 몇 개 있는데, 제가 국민은행 채권팀에 들어갔어요. 20대 때. 근데 그 채권 회수하는 일은 아니고 직원분들이 그러니까 돈을 안 갖고 어디 숨으신 사람들을 숨은 그 곳을 알아오면은 주민등록 등본을 띄워와요. 그러면 그거를 전산에다가 입력해서 이 사람의 주소는 여기서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입력을 해주는 곳이 그런 업무였는데, 그것도 원래는 한 달만 일하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연장해서 6개월 이상을 6개월 7개월을 일했었어요.
나중에 가서는 이제는 더 이상 일을 할 게 없으니까 이제 그만둬야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그만두게 된 그런 겁니다. 어차피 한 달만 일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길게 일했던 거라서 저는 오히려 더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 뽑아주셔서 감사하고 여기서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일 있으면 불러주세요 하고서 그만뒀던 그런 회사인데 거기서 있었던 일이에요. 거기서 어떤 분이 점심시간에 저는 점심을 먹고 그러니까 집이 가까웠어요. 집이 그 회사랑 집이랑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려요. 근데 저 혼자 직원분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싶은데 다 일을 하러 나가고 뭐 어디 멀리 나가고 그러면 저 혼자 먹어야 될 때가 있어서 그럴 땐 차라리 집에서 먹는 게 낫겠다 싶어서 과장님한테 저 집에서 밥 먹고 올게요 이러고서 뛰어와서 밥 후루룩 먹고 다시 뛰어오고 이랬었던 적이 있어요. 그것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직원분들이 다 바쁘세요. 같이 밥을 먹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을 날이 더 많았던 거죠. 그분들은 그 채권 빌리신 분들의 주소지를 띄우러 그분들이 어디 사시는지 알아내러 돌아다녀야 되고 뭐 지방을 갈 때도 있고 뭐 저쪽 위로 갈 때도 있고 사무실에 거의 없어요. 아침에 딱 오면 퇴근할 때까지 안 보이는 분이 더 많았어요. 회의만 딱 하고서 퇴근할 때는 아무도 못 봐요. 저는 그러던 상황이었습니다. 집에 갔다가 밥을 먹고 와서 인터넷을 막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인터넷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실시간 검색어가 뭔가 이러고 보고 있는데 어떤 분이 통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 채권 빌리신 분한테 막 통화를 하고 있는데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길래 전 쫄았죠. 왜 저러지? 왜 저러실까?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너무 20년이 지난 지금도 너무 뇌리에 박히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누구누구씨 요건 왜 합니까? 요건 자기가 불리할 때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불리한 거 있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맞다. 쫙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욕을 했던 기억. 내가 왜 욕을 했지? 왜 욕을 했을까? 그럼 내가 뭔가 꿀리는 게 있나? 꿀리는 게 있을 때 나도 욕을 했던 것 같아. 라는 생각에 내가 당당하면 욕을 하지를 말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가 제일 그분의 말이 제일 기억에 남고 지금도 항상 뭐 어디 댓글이나 이런 거 달 때 욕은 자기 자신이 불리할 때 하는 거다. 생각해봐라. 네가 나한테 불리하니까 욕을 한다. 그러면 찔린 애들은 더 욕해요. 그러면 넌 나한테 찔리니까 뭐 욕하니까 뭐 알겠어. 내가 너한테 뭐 찔리는 것도 없고 나는 꿀리는 것도 없고 너 욕 많이 해. 너랑 난 연락 안 하면 돼. 라는 식으로 행동을 했었어요. 그 뒤로는. 근데 안전문자 불이 안 잡히나 봐요. 또 안전문자 와서 우회하라고 문 닫고 있으라고 안전문자가 또 와버렸어요. 또 깎였어. 하여튼 그렇게 됐던 상황이고 그때 당시에 일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동창생들 중에 한 명이 전화가 오더니 갑자기 야 이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욕 먹으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야 이씨 이러면서 진정하고 얘기 좀 해보라고. 뭔데 처음부터 나한테 욕을 하냐고 했더니 너 박씨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네가 잘 됐다고 그랬다며? 이러는 거예요. 너무 어이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박씨라는 그 동창생하고는 연락을 끊었어요. 그 사건이 좀 있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연락을 끊었던 터라 몰랐어요. 그래서 뭔 소리냐고 누구 아버지가 돌아가? 뭔 소리야? 이랬더니 너 박씨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네가 잘 됐다 그랬다며? 잘 됐다고 막 걔 놀렸다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난 그런 적 없으니까 걔하고 연락 끊은 지 오래됐고 난 아무리 싸워도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잘 됐니? 잘 됐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전화 아니라고. 잘 알아보고 전화하라고. 그래서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박씨가 저한테 전화를 와가지고 나 혹시
그 친구 말투가 이래요. 나 혹시 박씨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들었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안 들었다고. 난 모른다고. 아 좀 전에 신씨도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다짜고짜 욕하면서 뭐 박씨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내가 잘됐다 그랬다며 얘기를 한다. 나는 어이가 없다. 지금 걔하고 연락 끊은 지 몇 달이 됐고 나 지금 일하다가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욕먹었는데 이게 기분이 좋겠냐 이랬더니 아 누군가가 네가 그 박씨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잘됐다 그랬다고 했던다. 그래서 확인해 보려고 전화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아무리 싸워도 부모님은 부모님인데 내가 부모님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잘됐네 잘됐네 이런 사람은 아니라고. 어느 제정신 박힌 사람이 어느 제정신 박힌 사람이면 그런 말을 안 하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냐고. 아무리 싸워도 내가 알면은 찾아가 보고 없는 돈이지만 돈 들이면서 뭐 위로라도 해주고 그럴 텐데 니네들이 나한테 연락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냐고. 아무도 나한테 그런 얘기 한마디 없다가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는 네가 그랬다 그러면은 내가 내가 그랬어 라고 하겠냐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했겠다고 하겠냐고. 그랬더니 그렇지? 그러면 그거는 소문인 거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라고. 나는 그런 적 없다고. 나는 진짜 맹세코 그런 적 없다고. 내 자신한테 맹세한다고. 그리고서 얼마 안 있다가 박씨 어머니한테서 전화 온 거예요. 다 내 거야. 나 박씨 엄마인데 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예 어머니 이랬더니 나 혹시 얘기 들었니? 라고 하길래 얘기 들었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아버지가 그 소주 유명한 그 두꺼비 소주 거기 다니셨는데 과로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들었다고. 근데 어떻게 돌아가신지는 모른다 했더니 아버지께서 많이 피곤하셔가지고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그 박씨가 전화를 확 낚아채더니 야 이삐 이러면서 또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너 어떻게 개념이 없냐고. 니네 엄마랑 나랑 얘기하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껴들어가지고 전화 받아서 욕을 할 수 있냐고. 네가 그런 소문 퍼뜨린 거 다 아니까 너 다음부터는 그런 소문 퍼뜨릴 거면 내 앞에서 하라고. 내 눈 보면서 내 앞에서 하라고. 엄마 사랑 잡지 말고 내 눈 보면서 하라고. 너 한 번만 더 이런 얘기 들으면은 나 니네 집 쳐들어가가지고 너 죽여버리겠다고. 그리고 전화 확 끊었어요. 그리고서 소문이 안 들려. 저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거든요. 진짜 죽이지는 못하더라도 때리라는 갈 거였어요. 진짜. 아무튼 그 회사에서 그런 일도 있었고 그 이후로 고등학교 동창들하고는 다 연락을 끊은 상태예요. 연락을 끊고 나니까 슬프더라고요. 나 친구가 없어. 친구가 없다. 어떡하지?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친구는 둘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난 이제 회사 다니면서 이제 일하면서 다른 친구들 사귀면 되는 거야. 이런 애들 내 인생이 도움 안 되는 애들 옆에 둬봤자 내 인생만 갉아먹는 거고 나 얘네들 필요 없으니까 나 혼자 살 거야. 나 혼자 잘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동창들하고 모두 다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회사도 마무리가 됐고요. 두 번째 같은 동네에서 그 첫 번째 회사는 집이 여기면 이쪽에 있었고 두 번째 회사는 집이 여기면 저쪽에 있었어요. 이쪽에. 같은 동네예요. 그 회사에서 사무보조 혹은 자료 입력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회사를 갔는데 저 말고 저보다 1살인가 2살 많은 저보다 조금 키가 작은 언니가 있었어요. 그렇게 2명을 뽑고 입사를 했는데 사장님 남자분이시고 경리 언니 그리고 그 저보다 키가 조금 작은 언니 그리고 저가 있었어요. 제가 막내였죠. 이렇게 4명 있는데 뭐 사장님이 뭐 외근 가시고 일을 나가시면은 영업 나가시면 여자 3명 있으니까 되게 화목했어요. 되게 재밌고 화목했어요. 근데 어느 날 사장님이 오시더니 저랑 그 알바 언니랑 잠깐 나가 있으래요. 왜 나가 있으라고 그러지? 표정은 되게 막 화가 나 있는 표정이고 그 언니는
울상인 거예요.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표정이고, 그 사장님은 저희들한테 나가 있으래요. 그래서 왜 나가라지? 왜? 왜? 이랬는데 환호 표정에 왜 나가야? 이러고 물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갔어요. 나갔더니 갑자기 사무실에서 욕과 고함 소리와 와상탕 쿵탕 이런 소리가 막 들리고, 경리 언니는 캬 비명 지르고 막 울고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느꼈죠. 아, 여자 때리는 사람이구나. 사장이 여자 때리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한 2번 정도 그런 일을 겪고 나서 그 알바 언니가 저한테 너 여기 계속 다닐 거야? 물어봐요. 그래서 뭐 고민 중이다. 그만둬야 될지 계속 다녀야 될지 고민 중이다 얘기를 했더니, 그 언니가 난 내일부터 안 나올 거야. 나 여기 싫어. 그러더니 진짜 안 나왔어요. 한참 거기서 일을 하면서도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기를 계속 내가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계속 그러니까 이제 한두 번 그러고 나니까 그분이 너 나가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 언니는 이미 그만뒀으니까 또 나가 이러면, 아이씨 또 때리는가 보다 이러고 나가면 한 5번을 그랬던 것 같아요. 나도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느 날은 출근한다고 집에서 나왔는데 가기가 너무 싫어. 그래서 안 갔어요. 동네를 계속 뱅글뱅글 돌면서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 계속 전화는 와요. 근데 전화도 받기 싫어. 무서워. 언젠간 나도 맞을까봐 두려워. 그래서 계속 돌아다니다가 그래도 전화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공중전화로, 왜 공중전화로 전화했는지 모르겠지만 공중전화로 전화해가지고 저 거기 회사 안 나갈 거예요 라고 했더니 왜 안 나오냐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경리 언니 때리는 게 너무 싫어요. 무서워요. 이러고서 저 안 나갈 거예요 이러고서 전화를 끊고, 그때 했단 말이에요. 나 안 때릴게. 안 때릴 거야. 그러니까 다시 와 이러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본 것만 해도 5번이 넘는데 이게 경리 언니를 넘어서 이제 나까지 때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싫다 그랬어요. 집에 갔어요. 그리고서 집에 갔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집에 갔더니 또 출근한다며. 나 그냥 안 다니려고 그랬더니 왜 안 다니려고 해? 이러길래 사장이 경리 언니를 너무 때려. 그래서 나 무서워서 못 다니겠어 라고 했어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때 다 끝나고 저는 가방을 챙겨서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딱 소리가 잠잠해지고서 들어가면은 언니는 계속 울면서 정리하고 있고 막 얼굴이 시뻘건 거예요. 울어서 시뻘건 것도 있겠지만 맞아서 시뻘건 것도 있잖아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자 때리는 사람은 진짜 싫다 라는 생각이 들어. 그때도 그전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걸 보고 나니까 더 싫은 거예요. 그리고서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너는 안 때릴 거잖아. 그냥 너는 계속 다녀. 왜 멍청하게 거기를 그만둬 이러는데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 그래 멍청해. 나 그냥 거기 안 다닐 거야 라고 하고서 그만뒀던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무서워요 진짜. 손에 식은땀 나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거기 없어졌는지 계속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같은 동네에서 일했던 3번째 이야기. 그때는 주식 관련된 회사였어요. 그때는 신한이었나? 조홍이었나? 하여튼 그랬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사무 입력, 뭐 자료 입력 이런 걸로 갔었는데 그때도 짧게 일했어요. 한 달 단기 알바라 가지고 갔는데, 제가 퇴사할 때 거기 팀장님께서 야 너도 주식 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를 뿌득뿌득 걸면서 한마디 했어요. 팀장님 주식 떨어졌다고 맞아봤어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뭔 소리야? 이러길래 아버지가 주식 떨어졌는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별거 아닌 이유 대면서 저 때렸다고. 그래서 나는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는 안 하지만 나한테 강요하는 건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나는 내 목이 칼이 들어오고 내가 죽어도 주식은 안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오죽하면은 그랬겠냐라는 생각에
그래 너한테 얘기 안 할게. 대신에 종목 하나만 추천을 해주고 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SK텔레콤을 쭉 그때부터 쓰고 있어요. 저는 20살 때부터 20살? 21살 때부터 지금까지 SK텔레콤만 쓰고 있고, 갤럭시, 그때는 애니콜이었죠? 애니콜부터 갤럭시까지 쭉 쓰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서 SK티어라고 하고서 갔어요. 근데 일주일인가 2주일 뒤에 연락이 와서는 너 잠깐 사무실에 이렇게 좀 들를래? 이러길래 왜요? 이랬더니 잠깐만 와봐. 너한테 줄 게 있어서 부르는 거야. 와봐. 이래서 갔는데 10만원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랬더니 네가 종목 추천해준 게 터졌다고. 그래서 내가 좀 돈을 많이 벌어서 너한테 추천을 해줬으니까 고마워서 10만원을 준다. 그래서 저 받아도 돼요? 이랬더니 받으래요. 제가 추천해준 거라서 받으래요. 그래서 야 감사합니다 이러고서 받고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주식을 안 해요. 누군가가 주식을 하는 거, 비트코인 하는 거 뭐 신경 안 써요. 근데 야 너도 해봐 이러면은 죽일 듯이 노려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집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나한테 그랬잖아 라고 했더니 기억을 못 하세요. 난 때린 적 없어. 너 때린 적 없어. 이러는데 때린 사람은 원래 기억 못 한다고. 맞은 사람이 기억하지 때린 사람은 기억 못 한다고. 아버지가 나 주식 떨어졌다고 이상한 이유 대면서 나 밟았다고. 너무 아파가지고 쓰러진 채로 발로 밟았다고 나를. 나 진짜 기분 나빴다고 그때 했더니 그랬다면 미안해 이러는데 그게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주식을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동네에서 일한 얘기. 오늘은 자꾸 안전 문자가 계속 떠가지고 영상 편집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맛있는 점심들 드시고 오늘도 즐거운 뜨개 하세요. 저는 또 페어아이를 뜰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